일반 건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의 독식은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에 채소를 추가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채소가 암 예방이 된다는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채소 해독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의 식단이 근 100년간의 변화를 보면 너무 많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밀가루 설탕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식용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살게 되면서 이런 식품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든 초가공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식품들이 우리 몸에서는 해독해야 할 독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간을 보면 생활 습관도 앉아서 하는 자식 생활이 대부분이고요. 운동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으면 2,000보, 3,000보도 걷지 않는 날들도 꽤 될 거고요. 그리고 음식도 예전에 어머님들이 장 보시고 채소 중심으로, 된장국 중심으로 주셨던 그런 전통적인 한식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야 하는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쇼츠에 노출되는 게 정말 흔한데요. 이런 것들은 뇌가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런 깨어있는 생활, 밤에도 이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이제 영상을 보는 이런 생활들이 사실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이 모든 생활 습관이 연관되어 해독 시스템의 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생활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요즘 만성피로, 염증, 호르몬 불균형 같은 문제가 늘고 있는데 이게 식습관, 특히 채소 섭취 부족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공통된 기전이 만성염증입니다. 제가 채소 해독식을 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채소의 기능이 해독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그랬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나물의 민족입니다. 전통적으로부터 산에서 들에서 나는 나물을 많이 먹었던 민족이고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간장들의 발효식품을 이용하여 양념을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받았는데 현대 생활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가공식품이 많이 늘면서 전통적인 건강식단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정식 식당에 가야지만 나물을 먹을 정도로 나물을 다채롭게 먹는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러한 채소들은 사실은 만성염증, 모든 만성질환의 기초가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사고로 인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오랫동안 투병하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이 모든 것들이 만성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독소가 잘 해독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채소를 덜 먹는다 수준이 아니라 현대 식단 구조 자체가 몸을 망가뜨린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다녀왔는데요. 미용실 직원분이 20대의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고 저에게 여쭤보시길래 제가 채소 해독식을 썼다고 했더니 자기는 채소를 거의 안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섭취하는 채소가 뭐가 있냐고 했더니
김치를 같이 좀 곁들여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원분의 이야기가 현재 많은 20, 30대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고 쌈 채소도 거의 먹지 않고 고기랑 가공식품, 특별히 매끼니 라면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식습관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제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채소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 끼니 채소를 먹는 것이 나의 건강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채소 해독식이 일반적인 건강식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일반 건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강식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여러 가지 식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 건강식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의 독식은 채소의 효능을 알고 만성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깨닫고 나서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면 평생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소만 먹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기를 드시는 상황이라면 쌈채소를 한 번 더 얹고 라면을 드시는 상황이라면 콩나물을 같이 마지막에 첨가하고 볶음밥을 드신다면 숙주를 한 번 더 얹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시고 있는 식생활에 크게 변형 없이 채소를 첨가함으로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채소 해독식을 한다고 해서 나물을 만드시다가 지쳐가지고 지속하지 못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에 채소를 소량씩 추가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채소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소가 다른 식품과 굉장히 다른 탁월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채소가 미량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채소의 미량 영양소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요. 우리 몸이 일단 들어온 독소를 해결하려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채소의 미량 영양소, 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채소를 볼 때 다양한 색깔과 향과 맛을 내는 채소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소들이 모두 다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고 이 파이토케미칼은 특히 암 연구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 미량 영양소가 몸 안에 해독작용을 곳곳에서 돕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항암작용에 어떤 기전으로 하는지는 아직도 많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소가 왔을 때 결국 세포의 DNA 변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차단하고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려서 독소를 잘 배출되게 하고 독소를 인식하는 NK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유익균에 의해서 발효되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내게 되는데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의 벽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독소가 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초가공식품 같은 식품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유해균에 영향을 주어서 유해균이 더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유해균에 의해서 장벽이 헐거워지고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독소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재흡수되어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장은 매우 중요한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해독을 관련한 여러 시스템을 돌리는 해독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있는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면역이 튼튼해야 해독이 잘 되고요. 해독이 잘 돼야 면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장을 재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소화기관에 어떤 음식을 주느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면역을 갖게 되고 어떤 해독 시스템을 돌리게 되느냐,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암 예방도 가능할까요? 채소가 암 예방이 된다는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한국의 20, 30대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제가 만났던 가슴 아픈 환자분도 그때였는데 혈뇨로 수술방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대장암 말기였고 대장암이 방광으로 전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된 젊은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외형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지만 말기암 환자라는 게 정말 가슴 아팠고요. 이런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이가 젊다고 암에 안 걸리고 당뇨에 안 걸리고 고혈압에 안 걸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20대에 고혈압, 당뇨, 또 우울증, 암의 발생률도 매우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채소가 만성염증의 기전을 차단하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해독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다,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나요? 채소 해독식 하려면 우리 어머니들처럼 나물의 고수가 돼야지 채소 해독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쳐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식단에서 그냥 채소를 한 가지씩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라면을 드세요. 사실 라면을 추천하진 않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라면을 드실 때 나중에 콩나물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숙주나물을 얹어서 살짝 볶아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그게 채소 해독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왕이면 쌈채소를 꼭 고기를 살 때 같이 사셔가지고 챙기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식단에서 조금씩 더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채소가 또 이 조합에 맞구나 라고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채소의 즐거움을 또 맛을 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작하시는 걸 참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지만 몰랐던 채소의 효능, 효과를 한 권에 다 녹여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정말 세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선물하고 싶은 친구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채소를 정말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소를 사셨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책을 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 건강한 생활습관, 채소 많이 드시고 꾸준히 드시고 운동과 수면, 마음가짐, 또 친밀한 인간관계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